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1971년 남북 고위급 회담 실무자로 활약하며 가장 근거리에서 남북 문제를 직시했던 이동복 선생이 미주 국군포로 성안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2018년 1월 18일 LA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현 한국의 정치, 사회 상황을 조국의 광복 이후 직면했던 수차례 격동기를 최근 다시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격동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지난날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바로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강연회는 최근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실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개헌을 통한 좌경화를 비롯해서 미국과 북한 관계 등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낙관하는 예측을 하기도 해서 200여 청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날 강연 내용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갤라 이벤트입니까? 근데 이게 갤라 이벤트가 되질 못하고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은 사실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그 이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실은 그 이제 눈물과 희생이 그 바닥에 깔려서 평창올림픽이 원만하게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명분은 혹시 이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지지 않을 걱정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서 북한의 참가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본래의 취지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지금 현재 남북 간에는 과거 1970년부터 50년 동안 벌써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 대화의 축도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금까지 지금 건져낸 걸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북한 선수 몇 명이 이제 동참을 한 것을 대가로 해서 태극기 입장이 없어지고 뭐 공동 입장이라는 그런 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 그 이제 북한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 종목에서는 그동안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갈고 닦았던 우리 선수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것도 순탄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마다 매색마다 북한은 우리를 조이고 협박하고 그야말로 매도하고 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이런 일을 치러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4주도 못 남은 이제 평창 올림픽을 생각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렇다 합니다만은 지금 서울에 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도 여기에 그 LA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졸이시면서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그 탄핵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그 소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LA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참 홍이야 청이야 시야 비야 하는 여러 그 갈래 의견이 있을 것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오가 없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과오가 있든 없든 모든 일이 법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늘 들으시는 말씀이 due process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due process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due process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12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그 탄핵 소추 의결을 하죠.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요. 헌법 84조인가 64조인가에 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나 그 헌법 84조를 보면은 그 84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아니고는 다른 죄로는 소출을 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그만둔 뒤에는 그 이제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 아닌 여타의 죄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떤 그 기소라든지 수사라든지 할 수 있지만은 헌법에 의해서 현직일 때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 이제 재작년부터 그 최아무개라는 여자의 문제가 신문에 지상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나서 작년부터 검찰에서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 그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라는 걸 가끔 해요. 가령 홍길동의 죄를 수사하다가 그 여죄로 박갑동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안이 아니죠. 적어도 대통령이 관련된 이 문제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으니까 그 헌법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 듀 프로세스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열 몇 가지 죄목을 걸어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심판, 소추 결의합니다. 탄핵 소추 결의하려면은 탄핵 소추 결의를 하기 위한 범죄 사실이 있어야 돼요. 범죄 사실은 죄형 법정주의로 재판을 통해서 범죄로 확정된 것만이 범죄지 그 전에 가령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박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신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검찰에서 흘려서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걸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합니다. 그래서 헌재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헌재는 헌법재판소 법과 그 또 헌법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다루게 돼 있는 또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거를 지금 우리 헌재는 그런 규정을 상관하지 않고 이 헌법 재판을 진행시켜 가지고 금년 이제 3월 8일인가 이 탄핵 소출 탄핵을 의결해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하죠. 그 자체가 사실 법적인 그 합법성을 갖춘 것이냐 하는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5월 9일 날, 5월 8일 날 대통령 선거를 또 하죠.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직에 의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선거를 다시 하게 되어 있지만은 임기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결혼이 되고 그 결혼이 된 데 대해서 실시하는 선거는 보궐선거가 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1949년 헌법에는 그 대통령의 고리시에 보궐선거가 있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자녀 임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어졌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궐선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헌법에 있건 없건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은 그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재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역대 9명인가의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결혼이 생겨가지고 9명인가 8명인가 그 대통령의 후임자가 모두 그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재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제 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덜어 있지만은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잘 안 되지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는 시대에는 반드시 이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로서 구실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5월 8일 날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그 임기는 금년 2월 24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 정부 공공기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리를 고려하지 않고 법에 그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고 그 결혼이 생겼을 때 실시되는 선거가 보궐선거다라는 이 표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선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뭐가 지금 결단이 나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그 법적인 문제가 그때그때 제대로 다뤄지질 못해요. 제대로 이게 가령 사법기관이나 또는 언론에서 또는 학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이 제기되지 않은 채로 우물우물 넘어가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겠다는 체계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2월 25일부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간헐적으로 시작되겠지만은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 하는 운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뭐 그걸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걱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자,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과 또 정무수석,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13명의 비서관이 그 1980년대에 전대협 학생운동을 하던 이 학생회장 출신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를 지금 석권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학창 시절에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매일 아침 위수김동, 친지김동, 위수김동이라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그 사람들이 약칭하는 것이죠. 친지김동은 친애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 약칭해서 위수김동, 친지김동한테 충성을 매일 아침 서약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한 이념적 성향이나 사상적 성향에 대해서 무슨 반성을 하거나 전향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를 석권하고 있죠. 또 정부의 여러 군데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국책들을 73가지를 골라가지고 73개 적폐청산 과제다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별로 29개인가의 그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뭐 이름은 각각 다르죠. 예전에 뭐 통일부에서는 계획위원회라고 그랬고, 뭐라고 했고, 지금 국정원, 옛날 중앙정보부는 그 국정원 계획위원회라고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이 말이죠. 전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 안보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국가안보위원회 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아무개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학자로서 이 사람은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이 분단됐을 때 한반도에서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의 도움으로 그것이 수행됐지만은 남한에서는 미국의 반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북한은 혁명이 완성됐고 남한은 혁명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 필요한 것은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술로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의 계획위원장이 돼가지고 국정원의 그 비밀 문건의 근거를 열어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글쎄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문제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모자고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몸체는 이게 아주 굉장히 이상한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들어먹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왼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걱정입니다. 그 걱정인데 그 걱정이 기후가 아니다 하는 그 근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 잘 꼬이고 잘 안 되고 꼬이고 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하나의 이 과제죠. 또 이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그 내용이 구구각각이어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참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지금도 작년부터 국회 안에서 금년 안에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 안에 개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난상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여야 간에 아주 의견이 구구각각이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금 이 개헌을 자기가 주도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 국회에 개헌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정 의장이죠. 정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상당히 조금 그 사람들 표현으로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돼서 이분이 이제 이 자문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었겠지만은 자문위원회에서 헌법 개정 시안이 나왔어요. 그 시안이 한 일주일 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시고 신문에서 보시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대한민국의 국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리려고 그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사회주의 개혁 경제로 가져가는 표현들이 담겨 있는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개정한 시안을 보면은 지금 나라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법은 이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시안을 보면은 그 입법권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나눠 갖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을 국회에서도 만들고 지방의회에서도 만들게 돼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국민들 60만 명 이상이 법을 발의하면은 국민들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로 가지 않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4분의 1이 참가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가결해서 법으로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가 가결한 경우에도 또 6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그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그래서 국민투표, 그렇게 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역시 유권자 4분의 1이 참가해가지고 과반수에 찬성이 되면은 국회에서 가결한 것은 상관없이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헌법 개정을 하는데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헌법 개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제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회에서 가결된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정 시한을 보면은 이 개헌안을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발의할 수 있지만은 국민들이 또 발의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60만 이상이 발의하면은 이것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가결이 되지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됐을 경우,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가결이 안 됐을 경우에도 또 60만 인 이상이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라 그러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가결되면 개헌이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국회를 완전히 그냥 고무도장으로 만드는 그런 개정시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조정을 울리는 것이죠. 이런 짓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뜻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그동안 작년부터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던 자유한국당이죠. 지금은 옛날은 뭐 새누리당이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말로 참 거지 발사계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행보가 시원치가 않아 가지고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11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국회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면은 개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헌법으로는 101명이 국회에서 나는 반대요 그러면은 헌법 개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헌법을 막을 수 있죠. 또 자유한국당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지금 이 개헌에 찬성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작년부터 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제야 세력과 야당이 촛불 시위라는 걸 가지고 엄청난 압력을 행사합니다. 촛불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을 이제 앞으로 촛불을 가지고 압박을 가할 작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이 촛불에 약해요. 촛불에 약할 뿐더러 또 자유한국당 안에는 사실은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과연 116명이 똘똘 뭉쳐서 이 개헌을 저지하는 데 동참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뜻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잘 독찰하고 독려해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헌법 개정을 저지하도록 해야 되는 숙제가 지금 이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작년부터 탄핵 정국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가담을 했어요. 자유한국당 원래 새누리당 의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이라는 걸 만들고 바로 바른정당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 권정동 지금 법사위원장 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아주 극악스럽게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 남은 그 사람들이 탈당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나머지 그 자유한국당도 이 국회의원의 성향이 그렇게 아주 좀 분명하지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씨를 당 기수로 해가지고 그 선거를 치렀고 그 선거를 치른 후에 홍준표 씨가 지금 당 대표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밖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거리에서는 태극기 물결이 넘쳐납니다. 뭐 계속해서 이전 박근혜 대통령을 이 석방하라는 것을 주요 토픽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성토하는 그런 이제 태극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태극기 시위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태극기 시위대는 없어요. 태극기 시위대가 4분 오열되어 있는 것은 어떤 한 그룹은 조원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1인 한 사람의 몸으로 이 태극기 시위대를 거느리고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밖에는 또 한 두세 개의 다른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한 그룹은 우리가 다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그 태극기 시위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이 과거에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교명을 가지고 참가하는 현상이 지금 생겨 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육사, 공사, 해사, 삼사, 동기회가 이 사관학교 깃발을 들고 참가하고 있고, 각 고등학교 교기를 들고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고등학교 교기가 태극기 시위장에 늘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은 그 경기고등학교도 그 교기가 거기에 이제 참가하고 있어서 교기를 들고 참가하고 있는 고등학교 오비들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위가 열릴 때마다 아주 상당히 큰 블록을 형성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깃발을 들고 고교 깃발을 들고 참가하는 이 시위대들은 그 4분 오열된 시위대 어느 시대에 동참을 해야 될지 그야말로 망지소조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이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슈의 가장 앞권은 개헌입니다. 지금 개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은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지 꾸며가려고 하는 좌경화를 하나의 완성시키는 그 완결판으로 개헌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개헌이 이루어지면은요, 우리가 참 큰일을 닥칠 것이, 이 개헌 시안을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각 기관별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본래의 이 조직은 아주 무실화시키고,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소위 예전에 노재봉 총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활동가들, 공산주의 용어죠.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막아야 될 것이 개헌입니다. 그런데 이 개헌을 막으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116명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똘똘 뭉치게 만들려면 그 사람들을 촛불 시위대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그 촛불 시위대로부터 보호하려면은 태극기 시위대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 시위하는 분들의 10명 중에 9명은 자유한국당을 싫어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모아서 우선 이 개헌을 저지하는 전선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시위대가 만나서 이 합동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미주 지역에서도 그 문제를 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좀 잘 설득을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이 태극기 시위대를 들고 나와서 시위하시는 애국 국민들이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한대로 뭉쳐가지고 뜻을 관철하도록 격려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